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 LA가 무척 덥네요. 오늘 너무 더워서 지금 오랜만에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 주까지는, 어제까지는 이제 미국에 오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과정을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이제, 1년차 때 한 에피소드는 다 끝이 난 것 같아요. 1년차 때 이제 영어 때문에 고생하고 안 좋은 시니어 만나고 뭐 나이 플로 타고 그래가지고 힘들었던 거는 이제 다 끝나고 드디어 이제 2년 차가 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6개월이 되게 이제 힘들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6개월이 정말 힘들어요. 미국에 가시는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만 버티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냥 영어 못 알아들으면 그냥 버티면 돼요. 버티면 저절로 해결이 되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6개월만 버티면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너무 영어가 안 늘어서 고민 하다가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 들리는 것도 들리고 말도 조금 나오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씩 하더라고요. 요령도 생기고 딕테이션도 하고 뭐 이렇게 클리닉에서 환자 보는 것도 좀 힘들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제가 의대 다니거나 인턴 할 때는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녔거든요. 나는 미국 갈 거라고. 나는 미국 가서 의사 할 거라고 다 소문을 내고 다녔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이게 첫 6개월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인턴만 피니쉬하고 난 한국 가겠다. 왜? 너무 힘들어서 3년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턴만 하면 1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야 나 미국에서 인턴 1년 하고 왔어 별거 아니야 한국이 더 좋아 이러면서 이제 1년만 하고 진짜 한국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1년만 하고 돌아가자. 1년만 참자. 왜냐하면 한 8개월, 9개월, 10개월만 하고 돌아가면 너무 쪽팔리잖아요. 친구들한테 선배 후배들한테 다 미국 간다고 막 엄청나게 얘기를 했는데 6개월 만에 돌아가면 안 되니까 1년만 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1년 정도가 끝나니까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이게 할만한데? 그럼 어떻게 한 2, 3년 차 끝내고 이제 미국은 내 거가 3년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한국은 4년이었는데 3년이면 이제 인터넷 메디슨이 끝나니까 야 그래 그러면 내가 진짜 2년만 더 해서 3년까지 끝내고 내과 전공의만 마치고 한국 가자.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사람이 마음을 바꾸니까 이게 좀 살만하더라고요. 숨을 쉴만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평생 살 생각을 하니까 못 살겠는. 이거는 영어도 안 되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근데 이제 마음을 좀 바꿨어요. 1년만 하고 가자. 그러니까 1년이 버티기가 쉽고 3년만 하고 이 내과만 끝내고 돌아가자. 그러니까 좀 버티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3년만 하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버텼는데 이제 1년 차가 이제 거의 끝나고 나니까 다시 이제 1년을 이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2년 차가 됐어요. 2년 차부터는 뭐라 그러냐면요. Senior Resident라고 그러거든요. Senior Resident. 저는 이 Senior Resident가 되면 Second and Third Year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 Senior Resident가 되면 정말 편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드미션 노트 인턴이 쓰죠. 오더 인턴이 쓰죠. 프로그레스 노트 인턴이 하죠. 그 다음에 디스차지 오더 인턴이 하죠. 디스차지 서머리 인턴이 하죠. 인턴이 다 해요. 그러니까 시니어 레지던트는 별로 할 게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인턴 때는. 근데 웬걸 2년 차가 되니까 와 이게 뭐가 힘드냐면요. 이제 지식도 생기고 영어도 되고 그래서 별로 안 힘든데 뭐가 힘드냐면 1년 차를 슈퍼바이저 해야 돼요. 이 슈퍼비전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1년 차가 빠릿빠릿하고 잘하는 애가 걸리면 대충 하면 되는데 1년 차가 어리버리 하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대부분 잘했는데 이제 1년차 중에 또 어리버리한 애들이 있어요. 저같이. 제가 1년차였을 때 어리버리 했듯이 저희 프로그램에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애가 이란에서 온 1년차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영어도 안 되는데 지식도 딸려요. 겁나 어리버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제 인턴이 되면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뻘짓할까봐. 이상한 오더 넣고 이상한 약 쓸까봐. 그래서 그런 인턴이 안 걸리니까 노심초사해야 되고 또 그런 인턴이 걸리면 이 인턴이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까 슈퍼비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 이게 2년 차가 돼도 스트레스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2년 차가 되면 책임감이 이제 커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Great power comes with great responsibility.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부담이 가더라고요. 1년 차 때는 그냥 영어가 안 되니까 대충 하면 2, 3년 차가 커버를 하는데 이게 2년 차가 되니까 1년 차를 슈퍼바이저 해야 되는 그런 그 역할이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일단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저의 최고의 무기예요. 왜냐하면 잉글리시가 잘 안 된다는 게 여러분들 이게 약점일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강점이 많아요. 이게 스트렝스예요. 왜냐하면요 영어가 안 되면요 1년 차들한테 되게 잘해줘요. 1년 차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고 1년 차가 뭘 모른다 그러면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1년 차가 실수를 하면 화도 못 내요.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가 안 되는 거는 레지던트 할 때 스트렝스면 스트렝스지 전혀 위크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영어 안 되면 더 좋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나이스한 시니어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얘기할 텐데 그래서 1년 차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Favorite resident였어요. 왜? 죄가 되면 다 도와주고 너무 잘 도와주고 저는 막 오더도 넣거든요. 1년 차가 허걱허걱 되고 있으면은 내가 이 3명 오더 넣게 너 하지마. 그리고 가끔가다 저는 제가 노트도 썼어요. 어드미션 같은 것도 1년 차가 이제 라운딩 끝나고 프로그레스 노트 쓰고 오더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드미션이 오면 저는 1년 차한테 너 하고 싶은 거 아는데 내가 이거 할게. 너 바쁘니까. 그리고 너는 일 끝내. 그렇게 하고 쟤는 일 끝내고 저는 제가 그 어드미션 하고 또 어떨 때는 저희는 이제 7 to 4였거든요. 워킹 아워가. 그럼 7시 와서 4시에 가잖아요. 근데 보통 시니어들은 한 3시 반부터 이제 막 갈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4시까지 기다렸다가 4시에 인턴한테 물어봤어요. 너 일 얼마나 끝났어? 못한 게 있어? 그래서 나 디스차지 서머리가 몇 개 있어. 그럼 제가 디스차지 서머리도 한두 개만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시니어가 되면 디스차지 서머리 이런 거 껌이거든요. 뭐 한 10분 20분이면 다 하죠.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인아웃 같은 것도 있거든요. 사인아웃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환자 병동이랑 이름이랑 그 다음에 chief complaint 뭐 problem list 그 다음에 팔로우업 해야 될 걸 다 써야 돼요. 왜냐하면 4시에 집에 가기 때문에 4시부터 7시까지는 딴 사람이 우리 환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사인아웃을 이만한 종이에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 만드는 게 또 시간이 그래도 모자라도 10분, 20분은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제가 그걸 만들어줘요. 사인아웃을. 그러니까 이제 인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니어는 의외로 듀티가 좀 적거든요. 노트를 하나도 안 써도 되니까. 물론 슈퍼바이저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랩 같은 거 수시적으로 체크하고 뭐 오더 넣나 안 넣나 항상 그 오더 히스토리 가서 인턴들이 이상한 오더 넣나 안 넣나 그런 거 봐주고 하지만 이런 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클리닉 데이에 클리닉 데이라는 건 이제 저도 클리닉이 있고 인턴이 클리닉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클리닉 데이면은 괜찮죠. 저는 그냥 가면 되니까. 근데 인턴이 클리닉 데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턴은요. 1시 정도에 12시 정도에는 나서야 돼요. 왜냐면 클리닉이 1시기 때문에. 그럼 12시까지 일을 못 끝내죠. 그러면은 막 허겁지겁 막 노트도 못 쓴 채로 막 12시에 이제 클리닉을 나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인턴 클리닉 데이에 저는 제가 거의 인턴 역할을 다 했어요. 인턴 너 오늘 클리닉이지? 하는 데까지 하고 못한 거 있으면 나한테 다 줘. 그럼 제가 오더하고 뭐 노트도 쓰고 디스차지 서머리도 하고 뭐 다 해가지고 그리고 클리닉 데이 때 보통 인턴들이 사인아웃을 만들고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인턴들한테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4시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4시까지 있다가 제가 사인아웃 만들어서 사인아웃 하고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도와주니까 이제 인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처음에 안 좋은 시니어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 좋은 시니어 만난 게 저한테는 너무 좋은 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타산지석이죠. 저런 시니어는 되지 말자. 저렇게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고 일도 하나도 안 하고 I don't know, you tell me 하는 그런 시니어는 되지 말자. 그렇게 제가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니어가 됐을 때 인턴들을 정말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했고 인턴들한테 많이 가르쳐주고 친절하게 그렇게 해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도 느꼈던 다른 거에 하나는 이게 시니어가 되면요 이게 티칭을 해야 돼요. 물론 제가 시니어가 인턴이랑 있으면 티칭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라운딩 할 때 티칭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이거 한국과 그게 이제 미국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게 제 개인적인 주관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교수님이 계시면 제가 어떻게 감히 교수님 앞에서 아랫연차를 가르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예의에 안 맞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교수님이 가르쳐야지. 어떻게 교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아랫연차를 교수님 앞에서 가르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그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그걸 해야 돼요. 어텐딩이 있으면요, 시니어가 인턴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시니어는 잘 모르잖아요. 어텐딩보다. 그런데도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가르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당연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전 그거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어텐딩이 있으면요 입을 닫거든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오더 하라 그러면 오더만 확인하고, 뭐 설령 어텐딩이 잘못된 얘기를 해도 저는 조용히 가만히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그게 참 다르더라고요. 그렇게도 시니어들이 인턴들을 가르치려고 어텐딩 앞에서 난리를 쳐요. 가끔 가다가 잘못된 정보인데도 막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문화를 좀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시니어가 인턴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어텐딩 앞에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이 2년차가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하루하루 또 지나면서 또 이렇게 인터넷 메디슨 레지던트를 이렇게 하루하루 잘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에 오시는 분들은 6개월, 마의 6개월만 버티시고, 그러면 또 1년 버틸 수 있거든요. 1년 버티면 또 2년 버틸 수 있고, 2년 버티면 3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기억하시고, 예, 6개월만 잘 버티면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예, 그래서 시니어가 된 얘기를 이제 오늘부터 쭉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또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